예, 박범계 의원입니다. 예,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군요. 예, 행정처장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죠, 우리 법상에. 그렇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예. 신분이 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이나 법률에 성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만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금 전에 22일 내일 모레 예정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다 밝혔다, 이것이 이유랍니다. 검찰에서 다 밝힌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다 부인을 했죠.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를 생각했다라면 영장 전담 판사가 재판하는 그 법정에 가서 본인이 혹 억울하다고 하니 그것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는 10수가지가 넘습니다. 대체로 한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뇌물 수수 액수가 무려 110억대 가깝고요. 그 다음에 특활비가 수십억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국민적의 지난 10년간의 질문과 요구에 무려 350억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옵셔널 벤처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뒤로하면서 스위스에 동결되었던 계좌 140억을 그것도 청와대 권력을 남용해서 반환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뇌물수수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죄질로 따진다면 우리가 흔히 형을 선고할 때 우리 판사님들이 많이 쓰시는 죄질과 범정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네. 그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 죄질로 따지자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구체적인 사건이라서 그러시겠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평생을 법관으로 지금 대법관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소회가 드십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들이요, 김백준이라는 MB의 영원한 집사가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는 거지, 우려가. 김희중이라는 MB의 제1부속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진모, 우리 법조인들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 국실장님들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검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김진모 검사장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됐습니다. 이영배라고, 예, 금강이라는 대표의 회사입니다. 회사 대표입니다. 금강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역시 다스와 관련돼서 구속됐습니다. 이병모라고, MB는 청계재단으로 상징되는데 그 청계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역시 구속됐습니다. MB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지금 일각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니 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 내내 오로지 돈과, 오로지 가족들의 돈과 자신들의 돈을 위해서,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돈의 대통령으로 군림한 임기 5년이 범죄와 비리로 점철된 우리 국민이 가입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정의는 누가 세웁니까? 정치 보복이라 얘기하는데
국민이 정치 보복합니까? 그 영원한 집사들이 들어가서 다 불었는데 그분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비루한 사람 관리를 했길래 이 사람들이 줄줄이 다 불었겠습니까? 예. 김백준이라는 사람 버틸 만큼 버텼다라고 전해라고, 이 말이 다 상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도 모자라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정도에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겨뤄진 혐의를 이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MB는 불구속되고 소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되고 이미 구속된 MB의 혐의와 관련된 그 조각들, 편린들, 김백준, 김희중, 김진모, 이영배, 이병모, 이 사람들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구속하라는 이 주장이야말로 저는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찾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김백준은 무슨 죄예요? 김희중은 무슨 죄예요? 자기 깜빵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자살한 죄밖에 없습니다. 김진모는 무슨 죄예요? 김진모가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하고 검사장 됐는데 이 죄를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짓기 위해서 검사장 된 건 아니었습니까? MB의 비서관이 됐기 때문에 5천만 원 그 관봉 가지고 나와가지고 입막음 하려다가 구속됐어요. 누굴 위해서? MB를 위해서. 그런 MB를 불구속하자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이것은 법정에서 정의를 구하지 말라라는 모 시인의 일갈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대한민국 법정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이 MB에 대해 저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인간의 가벼움과 그 비루함에 제가 전할 수 있는 모든 경멸을 보냅니다. 뭐 특별한 질문은 아닙니다. 예. 네, 박봉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이크. 네. 다시 시간. 네, 행정처장님. 네. 그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그 질타와 의견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법원 행정처장님이나 법원의 입장으로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답변을 드리기는 부적절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또 사법부의 현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법원의 법 적용과 국민의 법 상식, 법 감정이 간극이 크다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재판 결과의 당 부당을 떠나서 간극이 크다라는 현실은 인정하실 것이고 그런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간극을 줄이는 방법으로서의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점은 잘 착안을 하셨다라고 보는데요. 이 국민 참여 재판이 지금 현재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동의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객관적으로 법 적용과 국민의 법 감정과의 이 간극이 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 법 현실과 법 적용의 간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민 참여 재판이 확대될 필요성이 법원의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이 사법 시스템의 국민의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 강제적인 요소를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예, 이 강제적인 요소에 도입을 하는 재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아주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일부 강제적인 요소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예, 고의에 의한 중범이라든지 또 국민의 그 여러 가지 관심과 또 국민의 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라든지 그런 것을 일단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그 검찰에 그 신청권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검찰에도 그런 것도 얼마든지 논의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법원의 법 적용과 국민들 간의 법 상식, 법 감정의 그 큰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 참여재판에 대해서 그 신청권을 확대하고, 예,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법특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법원의 그 운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인데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선 전담 변호사가 지금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 17년에는 32%의 국선 변호사의 비중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39.3%가 국선 전담 변호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비중에서도 그런데 국선 전담 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경쟁률이 1.9대 1에서 지금 9대 1, 8대 1까지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아주 관심이 높은 그런 영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노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의 모든 법원에 배치되어 활동 중인 건 아니죠. 전국의 모든 법원에 다 배치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24개 지원에는 국선 전담 변호사가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국선 전담 변호인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독립성의 문제. 예, 지금 재판은 법원은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당사자인 검찰과 피고인 측, 그러니까 변호인, 예, 이렇게 양 당사자가 재판을 이제 진행해 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변호인과 관련해서 변호인의 채용, 관리, 평가 이 부분을 전부 법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양 당사자의 한 축을 법원이 완전히 관리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재판의 독립성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국선전담 변호인 신규 선발에서 재판연구원 출신이 전체 선발 인원 중 42%를 차지한다라는 검토 보고서에 지적이 나올 만큼 실제적으로 이런 그 문제의식이 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행정처장님이 오늘 이게 보고와 관련해서 전담 변호사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라는 여러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여러 방안이 여전히 법원의 그 관리와 운용의 틀 안에서 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근본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방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그 국선 변호인 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네, 그 국선 변호인의 그 독립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그 검토할 부분이 있고 또 우려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없애기 위해서 법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판의 3개 축인데 변호인, 검찰, 법원 이 3개 축인데 이 3개 축 중에 하나의 축을 법원에서 완전히 흡수해서 채용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이 시스템은 어떻게 법원에서 그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이 축을 분리시켜 주지 않는 한은 재판의 독립성의 구조적인 결함과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축을 제대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법원에서도 그 점은 여러 가지 점에서 검토하고 있고
우리가 법원이 행정부에 속해 있더라도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선 전담 변호사가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뇌물 수수 액수가 무려 110억대 가깝고요. 그 다음에 특활비가 수십억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국민적의 지난 10년간의 질문과 요구에 무려 350억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옵셔널 벤처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뒤로 하면서 스위스에 동결되었던 계좌 140억을 그것도 청와대 권력을 남용해서 반환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뇌물수수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죄질로 따진다면 우리가 흔히 형을 선고할 때 우리 판사님들이 많이 쓰시는 죄질과 범정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네. 그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 죄질로 따지자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구체적인 사건이라서 그러시겠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평생을 법관으로 지금 대법관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소회가 드십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범계 의원입니다. 예,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군요. 예, 행정처장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죠, 우리 법상에. 그렇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예. 신분이 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이나 법률에 성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만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금 전에 22일 내일 모레 예정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다 밝혔다. 이것이 이유랍니다. 검찰에서 다 밝힌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다 부인을 했죠.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를 생각했다라면 영장 전담 판사가 재판하는 그 법정에 가서 본인이 혹 억울하다고 하니 그것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는 10수가지가 넘습니다. 대체로 한 4개의 자, 이분들이요. 김백준이라는 MB의 영원한 집사가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는 거지, 우려가. 김희중이라는 MB의 제1부속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진모, 우리 법조인들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 국실장님들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검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김진모 검사장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됐습니다. 이영배라고, 예, 금강이라는 대표의 회사입니다. 회사 대표입니다. 금강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역시 다스와 관련돼서 구속됐습니다. 이병모라고, MB는 청계재단으로 상징되는데 그 청계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역시 구속됐습니다. MB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지금 일각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니 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 내내 오로지 돈과
오로지 가족들의 돈과 자신들의 돈을 위해서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돈의 대통령으로 군림한 임기 5년이 범죄와 비리로 점철된 우리 국민이 가엾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정의는 누가 세웁니까? 정치 보복이라 얘기하는데 국민이 정치 보복합니까? 그 영원한 집사들이 모 시인의 일갈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대한민국 법정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이 MB에 대해 저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인간의 가벼움과 그 비루함에 제가 전할 수 있는 모든 격려를 보냅니다. 뭐 특별한 질문은 아닙니다. 예. 네, 박봉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이크. 네. 다시 시간. 네, 행정처장님. 그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그 질타와 의견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법원 행정처장님이나 법원의 입장으로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답변을 드리기는 부적절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또 사법부의 현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법원의 법 적용과 국민의 법 상식, 법 감정이 간극이 크다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재판 결과에 가서 다 불었는데 그분들이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비루한 사람 관리를 했길래 이 사람들이 줄줄이 다 불었겠습니까? 예. 김백준이라는 사람 버틸 만큼 버텼다라고 전해라고 이 말이 다 상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도 모자라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정도에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겨뤄진 혐의를 이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MB는 불구속되고 소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되고 이미 구속된 MB의 혐의와 관련된 그 조각들, 편린들, 김백준, 김희중, 김진모, 이영배, 이병모 이 사람들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구속하라는 이 주장이야말로 저는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찾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김백준은 무슨 죄예요? 김희중은 무슨 죄예요? 자기 깜빵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자살한 죄밖에 없습니다. 김진모는 무슨 죄예요? 김진모가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하고 검사장 됐는데 이 죄를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짓기 위해서 검사장 된 건 아니었습니까? MB의 비서관이 됐기 때문에 5천만 원 그 관봉 가지고 나와가지고 입막음 하려다가 구속됐어요. 누굴 위해서? MB를 위해서. 그런 MB를 불구속하자.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이것은 법정에서 정의를 구하지 말라라는